2면은 2 이상이면은 상대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딨어? 기괴항공포는 좀 너무 그런데 꽃의 고대 정령을 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좋은 거죠. 나는 3코스트 3턴 일찍 나온 애로 6피를 원래는 8피 박아야 되는 거를 공격의 예이니까 6점 더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조쿤하고 잡아요. 이 정도가 최고의 그러니까 베스트적인 교환이라고 썼을 때 1대1 교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대 카드 2장을 뺄 수는 없어. 커다란 말벌은 상대 카드 2장을 빼는 건 이런 카드들이에요. 이런 카드들은 경우에 따라서 2장 뺄 수 있죠. 하지만은 다른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해도 하나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황제 코브라가 항상 상급에 있는데 무슨 얘기냐? 심지어 신성화도 버티죠 얘는. 쟤는 신성화는 못 버티지만 은신이 있고 커다란 말벌은 코브라가 귀찮아서 얼음 화살을 마법사가 던졌습니다. 그 어느 쪽이 이득이냐? 얼음 화살은 2코스트고 코브라는 3코스트니까 얼음 화살을 던진 측이 과연 이득일까? 아니에요. 코브라가 얼음 화살에 잡히면은 비슷한 건 천벌이죠. 코브라가 천벌이나 얼음 화살에 잡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경우 코브라 쓴 쪽이 이득이에요. 일단 1대1 교환이고 2코스트 3코스트니까 1코스트 차이 나죠. 문제는 코브라가 3코스트 타이밍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얘가 3턴에 나올 때가 제일 많다는 거죠. 후반에는 뭐 한 장씩 뽑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지. 얘가 뭐 14턴에 나올지 12턴에 나올지 그건 모르잖아요. 3턴 기준으로 얘를 상대가 냈을 때 얘를 제압기로 끊는다라는 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상대하는 입장에서 코브라한테 교환대에서 내가 손해라고 느끼는 카드를 안 내줄 때 얼음화살로 잡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린이겠죠. 서린을 내가 그냥 코브라 있는 필드에 그냥 내버려 3하나 다 써서 뭐 어차피 1대1 교환인데 뭔 상관이 하고 다 내버리면은 그럼 손해죠. 상대는 그냥 바로 코브라고 박습니다. 그러면 1만화 더 쓰고 상대가 서린 같은 비슷한 하수를 서린이나 센진 같은 하수를 먼저 선점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냥 게임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마법사 하면은 서린이랑 교환해주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얼음 화살을 던집니다. 지금 걔가 신기가 불편해졌어. 그 2만화밖에 안 남죠. 2만화면 뭐 할 수 있냐? 빈 땅에 화작 던지거나 히코스 하나 허접하게 내는 건데 그때 상대가 뭐 하냐? 그러니까 황제 코브라 얼음 화살로 1대1로 교환했어요. 그 다음에 랩터네요. 뭐 아거나 아니면은 그 비밀 찾는 친구나 2-3짜리 있죠. 남은 2코스로 그걸 내는 게 베스트인데 그때 상대가 서린이나 센지를 내요. 그러면은 막히죠. 내가 공격력이 2나 3인데 상대는 피가 5야.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2대1 교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교환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황제 코브라를 어라로 잡으면 보통 어라로 잡는 측이 손해를 봐요. 근데 손해 보는 거 본인이 알면서도 잡는 거야. 서린이랑 교환될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의 확률은 말벌 쪽이 코브라보다 높습니다. 왜냐면은 코브라는 얼음 화살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낸 랩터로 그냥 잡아버리는 문제도 있거든요. 얘 1턴 늦게 나왔는데 그냥 랩터한테 잡히죠. 근데 얘는 3턴 기준으로도 그냥 숨어있으니까 자기가 좀 더 교환값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피할 수 있어서 말벌이 코브라보단 좋은데 그러면은 이만큼은 코브라보다 좋은 카드라는 얘기죠. 지금 요 리스트 만든 사람은 말벌이 코브라보다 지금 좋다고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리스트만 보면은 누가 더 좋은 카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등급이 다르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만큼은 코브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이런 카드들이라는 거죠. 화성한 정령이나 노은 발명가는 공격력이 2면은 코브라랑 교환했을 경우에 1피 남으니까 뒷맛이 안 좋은데 뭐 어차피 얘네들이 코브라 잡으려고 있는 카드는 아니잖아요. 코브라는 아주 낮은 확률로 나를 만나고 이 많은 카드 중 하나인 거고
그리고 말벌의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노움이나 화성암 정령 같은 애 필드에 냈을 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똑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3코스트 얘는 4코스트인데 예를 들어. 그래서 말벌이 잡을 만한 카드가 생각보다 적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직딜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서린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서린을 살리면은 매턴마다 제가 절개를 연계로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영웅 피가 30밖에 안 되는데 영웅 순식간에 죽습니다. 얘가 5턴을 살았다고 치면은 그 영웅이 살아있는 게 더 이상하죠. 4 곱하기 5가 20이니까. 그러면은 하스스톤이랑 게임 자체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필드에 나온 하수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내 영웅이 살기 위해서로도 연결이 돼요. 가만히 냅두면 영웅 죽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게끔 상대를 강요를 하는 카드인데, 말벌. 그러니까 숨어 있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얘한테 침묵을 못 주면은 요거 지금 제가 집은 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침묵이 안 나와. 한 장밖에 없는데 그냥 상대하는 입장에서 편하죠. 근데 은신 하수를 좀 잘못 쓰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 카드 많이 그랬죠. 얘 아니고 침착한 암살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최고의 교환값, 내가 제일 원하는 교환 상대가 나오기까지 얘를 계속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은 카드를 스스로 너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유저 패착이에요. 그게 운이 없는 게 아니야. 적당할 때 그냥 1대1 교환 해야지 4턴이고 5턴이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딨어? 여기 이거 그냥 상대가 낸 거랑 똑같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벌 쓰실 때 잘 쓰셔야 되고, 그만큼 은신이라는 게 상대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교환은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아무나 눈에 보이는 애랑 같이 죽자라는 건 아니고, 저도 커다란 말벌을 쓸 때는 많이 숨어있긴 하는데 적당히 잡을 만한 애 있으면 그냥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쓰는 거랑 다를 게 없다니까, 이것들 쓰는 거랑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은신을 풀고 그러면 직공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매 턴마다 2점은 주니까 내가 은신을 계속 가만히 몇 턴이고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직공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은신을 푸는 플레이도 가능한데, 그러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더 편할 수 있죠. 2점만 더 하면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황제 코브라의 경우는 어차피 은신이 없어서 잡을 거 없으면 그냥 명치 쳐야 되는 거고, 얘의 경우는 그래서 약간 후반에는 명치 치셔야 되는데, 약간 후반에 영웅 위협 줄 때는 초중반에 당연히 은신 풀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고용된 싸움꾼, 하수구 독성수액 이런 애들 OP를 못 잡긴 하지만 4P까지는 잡는 거는 말벌이랑 똑같고, 교환 안 할 때 되게 아픕니다. 서린이랑 공격력 같아요. 이런 것들 가만히 못 냅둬요. 더군다나 고용된 싸움꾼은 도발이 있으니까 뭐 테러닥스랑 같이 쓴다던가 그런 식도 되고, 후반 드로우시에 요게 무조건 상대 돌주먹이랑 과형 교환될까요? 반면에 얘는 후반 드로우에서 상대 무기 하나 깨는 것 차이로 승패 바꿀 수 있고, 얘는 도발로 한번 영웅 사는 것 차이로 승패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말벌이 후반에 제압기가, 돌진이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 제압기로서의 후반의 이점도 이런 애들에 비해서 오히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뭐 후반엔 말벌이 조금은 더 좋지만은, 그 다음에 후반이면 영웅 직질 비중은 더 올라가는데 공격력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생각했을 때 독성을 너무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 투기장에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투기장에서 바닐라가 그렇게 좋다고 하냐, 투기장에선 특능이 없는 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모든 카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드는 덱보다 평균 덱 파워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덱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특수 능력으로 막 하는 것보다 특능이 있으면 당연히 공채는 코스트 비례했을 때 떨어지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잡는 애들보다 단순하게 잡아도 웬만한 애들은 죽어나가더라. 그 단순한 애들이 이제 원하는 덱을 만들 경우에는 많이 없어져서, 그러면서 서린이나 센진도 약해지는 거고, 등급전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중요하고, 복쪽이 여기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짚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거 하나만 짚고 제가 픽을 할게요. 그러면은 복쪽에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도발이 있죠. 일단 공격력이 1 차이 나는데 그건 사실상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도에는 공격력 2나 1이나 다 죽고, 어차피 사제 그 훔치는 것도 공격력 2부터 훔치는 거고, 어차피 코브라가 명치 치는 것 차이로 승패 안 갈리고요. 2뎀씩 때린다고 영웅 안 죽고, 말벌은 영웅 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렇게 치면 공격력이 1이냐 2냐는 일단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P는 이제 2, 2, 3인데 도발이 있다라는 건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독성 계열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많은데, 코브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많아요. 페이드가 이렇게 있다고 씁시다. 코브라는 서린을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누구의 차례, 누가 뭐를 먼저 내려놓고, 뭐 코브라는 항상 3턴에 나오고 서린은 항상 4턴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 코스트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페이드가 이렇게 돼있고 지금 상대 턴이라고 쳐봐요. 원래대로 하면은 코브라는 그래도 항상 1대1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거의 항상 1대1 교환이 되는 카드인데, 서린이 랩터를 잡습니다. 코브라 절대 안 잡아요. 다음 턴에 내가 코브라로 서린을 잡아도 문제고 안 잡아도 문제야. 코브라가 다른 애 잡을 애도 없으면은 잡아야 되죠. 어차피 내가 차라리 더 큰 거 내고 코브라는 2피 남은 서린이랑 잡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일단 독성의 특성을 전혀 못 봤어요. 이건 코브라가 아니라 말벌이었어도 마찬가지죠. 독성의 특성을 전혀 못 봤어. 어차피 랩터가 3점 줬어. 그럼 뭐 악어의 경우에는 서린이 3피인데 역시 독성의 특능은 못 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코스트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2인 거지, 3코스트에 보통 공격력 3이죠. 만약에 여기 3-3하수 하나 있다고 치면 서린이 악어 잡고 그냥 3-3이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성의 특성을 못 느끼는 사례고, 이런 사례는 뭐 그거는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려니 해. 문제는 2대1 교환이 이루어졌죠. 코브라가 항상 1대1 교환을 쓰지, 항상 1대1 교환으로 되지는 않는 사례. 상대는 한 장 썼는데 난 2장 썼어. 결국 이 차이로 또 불리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도발이 있는 이 카드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게 복쪽이면은 이거 잡아야죠. 2코스트랑 5코스트가 1대1로 교환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랩턴은 살아있으면 매턴마다 상대한테 3뎀을 주니까 검은 폭탄 매턴마다 던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검은 폭탄이야 얘는. 서린이 복쪽에 잡히는 거는 그냥 승패가 갈릴 정도의 이거는 차이고, 두 번째 다른 사례. 후반에 상대 돌주머 오거에 맞춰서 황제 코브라를 냈어요. 말벌로 먼저. 말벌이 먼저 있었다면 상대가 오거를 아마 안 낼 겁니다. 오거를 아마 안 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죠. 정 그거밖에 없을 때 오거를 내고, 그럼 말벌이 오거랑 교환되면서 게임이 터질 거예요. 왜 게임이 터지냐? 1대1 교환이라고 게임이 터지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웬만해서 상대는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상대가 이미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주먹이 말벌에 잡히는 상황은 거의 말벌 쓰는 쪽에 그 판은 이겼다고 봐야 돼요. 80% 이상은 이 사람이 이긴 거야.
왜 1대1 교환 고작 했는데 3코스트 차이로 80% 이상을 이 사람이 이긴 모양이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대는 돌주먹을 아꼈을 텐데도 어쩔 수가 없어서 돌주먹을 낸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만큼 상대가 불리한 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말벌이 교환된 쪽이 이길 거예요. 근데 다른 예시는 어차피 지금 말벌이 3턴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3턴에 나와서 계속 숨어있다가 돌주먹 잡는 그런 상황은 잘 안 나옵니다. 6턴 이후고 상대가 돌주먹을 냈어요. 내가 좋구나 하고 이제 독 있는 말벌을 내. 너는 이제 카운터 당했다. 이것이 과연 카운터인가? 이건 카운터가 아닙니다. 돌주먹이 위에 요 사례처럼, 야, 얘는 북쪽이 아니죠. 이 정도 타이밍은 6턴 이후인데 과연 내 필드에 말벌 하나밖에 없을까요? 다른 하수 있을 거고 심지어 도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벌은 어차피 치지도 못해. 어차피 은신이야. 상대는 좋구나 하고 그냥 내 도발 하나 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말벌이 또 끊으면은 돌주먹 끊으면은 2대1 교환이 되죠. 그러니까 돌주먹이 다는 것, 그리고 다른 걸 박으면은 피가 한 5에서 4는 될 텐데 돌주먹이 보통 1짜리 공격력 1짜리는 거의 없으니까 그 5에서 4 정도면은 밀린 표범도 똑같습니다. 3코스 사이. 역시 독에 의한 효력을 못 본 사례고 그것보다 문제는 2대1 교환이 역시 벌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빈필드에 다른 하수가 없는 게 베스트죠. 이런 사례는. 그냥 내 영웅 6점 맞고 말벌이 잡겠다. 근데 이거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돌주먹이 먼저 상대가 냈어요. 내가 말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수인이 있으면은 돌주먹이 하수인을 잡죠.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손해죠. 그럼 나는 하수인이 없는 게 이득이야. 근데 하수인이 없으면은 상대가 돌주먹 같은 걸 하나 더 내. 다음 턴에. 그리고 돌주먹은 내 영웅 명치를 쳐요. 6대 맞았어요. 화영구 한 대 맞은 거죠. 그리고 나는 말벌로 이 다른 걸 낸 게 돌주먹보다 세내면은 얘를 잡고 약한 애면은 얘를 잡겠죠. 상대가 다음 턴에 추가로 낸 거를. 그리고 이제 나는 뭐 주문을 쓰거나 하수를 따라가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필드가 어느 쪽이 유리해 보입니까? 더군다나 역시 1대1 교환이에요. 베스트가 말벌이 베스트가 이런 걸 잡는 건데 2대1 교환이 아니라 1대1 교환이라는 거지. 안 좋은 사례에서는 2대1 교환이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득 보는 사례에서는 2대1 교환이 안 나와요. 그러려면은 상대의 모구션을 잡아야 돼. 아니면은 말벌한테 버프를 줘야죠. 왕축이나 뭐 가시도 친 거. 그런 거 할 경우에 이제 말벌이 여러 명 잡으면 난리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 경우의 수고 대부분의 이제 직업들은 얘 체력이 2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말벌의 체력은 2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얘는 좋은 사례에서도 1대1 교환을 하는 거예요. 코스트의 차이인 거지. 그 북쪽이가 좋은 이유는 그럼 이제 나왔죠. 상대가 돌주먹 굴릴 때 내 필드가 어느 쪽이 좋은가? 더군다나 마이너스 6댐? 북쪽일 때는 빵댐이죠. 말벌일 때는 서린이 끊기거나 그게 싫어서 서린이 없을 경우 내 영웅이 6댐을 맞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하수들이 제 몫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례를 복조기가 보여준 거야. 지금까지 초창기에 코브라가 있었고 하스스톤 초창기에 독이라는 거니까 능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초창기부터 요거 영웅 등급. 야 이거 그냥 한번 박으면은 뭐 숨어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암살자가 한번 박으면 누구든지 죽더라. 데스윙도 죽더라. 데스윙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암살자 따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비비가 와 이거는 영웅 등급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적의 그러니까 중요한 카드다 라고 생각해서 얘를 영웅 등급을 만들었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년 동안 침착한 암살자가 등급전과 투기장에서 쓸 수가 있는 카드였으나 얘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했을까요? 위력 발휘한 시즌이 있죠. 그 벌목기 중매로 나올 때. 그건 공짜니까. 벌목기 중매로 나올 때는 되게 좋았어. 근데 왜 제작자 생각보다 막상 독성이라는 능력이 안 좋냐? 이런 사례들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막상 실전에서는 아니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왜 내가 내 입장에서 좋을 먹잇감을 상대가 던져주냐 이거죠.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사실상 맹독이라는 독성이라는 능력은 실패한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하스스톤 게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 능력을 가진 애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옹고로 나오면서 복족이라는 카드가 추가됐는데 뭐 등급전에서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은 투기장 기준으로는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독성의 문제점을 완전히 타파한 카드죠. 물론 얘도 그 피가 2밖에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고통을 받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얘가 실전에서 상대 6코스트 이상의 하수를 그냥 끊어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격력 1인 거는 별로 리스크 아니라고 했죠. 물론 공격력이 랩터처럼 높으면 초반부터 좋은데 아무튼 쟤는 제압을 하려고 태어난 애니까 공격력은 1이냐 2냐는 별 상관이 없다. 그게 중요한 거고 반면에 얘도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2턴에 랩터 내면은 내가 기분이 편한데 상대 3피까지 잡을 수 있고 복족이 내면은 조금 기분이 불편한 게 상대가 그냥 악어 내잖아요. 분명히 1대1 교환이야. 분명히 서로 카드 한 장 값이고 2코스트고 그거를 사실 손해라고 생각하면 아닌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히려 내가 다른 이코를 내고 왜냐면 랩터는 후반에 돌주먹을 못 때려잡잖아요. 뭐 태고비론 같은 거 못 때려잡잖아요. 근데 얘는 데스윙도 때려잡아요. 데스윙을 얘가 때려잡고 이기는 경기도 나는 해봤어. 상대 그냥 복쪽이 손에 들고 있다가 데스윙 냈을 때 그냥 바로 복쪽이 내면 거기서 그냥 게임이 폭파해버리죠. 근데 랩터는 그런 걸 못하잖아요. 얘는 2턴 이후에는 진짜 노스모인데 2턴에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들을 내 덱에 넣어야 되는 거야. 3위짜리를. 그래서 내가 멀리건에 이런 거 나오고 얘는 보통 그냥 바꿔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랬다가 오히려 아무 이코도 안 들어오고 어빌 쓰면은 급한 망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결국 이코가 많은 덱이 아닌 이상 복조기를 멀리건에서 들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빌 쓰면 손해니까. 예외는 도적의 경우에는 어빌이 너무 좋아서 최악의 이코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적이 복적에 쓸 때 저는 멀리건에서 안 들고 가고 나머지 직업들은 덱의 비율을 좀 따져요. 이코스트가 비기하학적으로 많이 잡힌 덱은 복조기를 그냥 바꾸고 이코를 찾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고 이코스트가 적당히 있거나 좀 적은 느낌이면은 복조기가 멀리건에 들어왔을 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악어나 랩터랑 1대1 교환을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본 건 아니거든. 1대1 교환이니까 서로 이코스트 썼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2턴에 그러니까 베스트 느낌은 아니에요. 복조기는. 그리고 공격력이 낮은 것도 2턴에는 랩터는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 상대가 맞아 죽죠. 3뎀씩 치면은 10번만 쳐도 그냥 죽으니까 얘를 언젠가 잡아야 되는데 복조기는 내가 얘를 효율적으로 잡을 때까지 가만히 냅둬도 돼요. 다른 하수들을 복조기가 키워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자랑 복조기 같이 쓰는 거 이것도 환장합니다. 복조기가 도발로 다른 애랑 같이 싸우면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복조기 자체는 가만히 냅둬도 30턴의 영웅을 죽이는데 그냥 기다렸다가 코도나 뭐 그런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막 뭐 제압할 수도 있어서 영웅의 위협이 안 된다는 거. 그거의 복조기의 리스크죠. 하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독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 정도 능력은 되어야 한다. 복조기 지금 제 덱에 없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 덱에는 지금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독성을 가진 하수들이 나온다면은 이번에 나오나요? 이번에 공개된 거 없지 않나? 저 정도 능력은 가져야 된다. 독성이 너무 능력 가지고 있는 애들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적응 독성이 많죠. 요즘에는 제일 좋은 독성 하수인이 그 신병이죠. 성기사 어빌. 걔가 제일 좋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카이날 꼴리 덩굴선 둥지 히트 놓고 원래 제가 이걸 더 높게 평가